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목요일 새벽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있었죠. 시장은 CME 페드워치 상으로도 압도적인 예상이 됐던 대로 동결이었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금리 동결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번엔 좀 무난하게 지나갈까 했더니 점도표가 충격을 줍니다. 올해 최종금리 중간값을 기존 전망보다 50bp 높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값 위로 점을 찍은 연준 위원들이 하나, 둘, 셋이나 더 있었다라는 거죠. 중간값도 올라갔고 연준 위원들의 전망이 다 업됐다는 것. 왜 그럴까요? 물가가 아직 부담스럽다라고 연준에서는 말합니다. 끈적한 물가 부담이요. 근원 물가 전망이 3.6에서 3.9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연준 위원들은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점도표 내용을 좀 자세히 볼까요?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이 정도 전망합니다라며 점을 콕콕콕콕 찍는다고 해서 점도표이죠. 가장 많은 점이 찍혀 있는 요 자리가 중간값인데 3월 5.1에서 6월 5.6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3월 FMC보다 50bp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4번의 FMC 동안 25bp를 2번 올려야 한다라는 것, 시장의 예상과는 사뭇 달랐죠. 시장은 많아봐야 25bp 인상 한 번 정도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도 내후년도도 중간값은 전망치가 올라갔습니다. 이 점도표 나오자마자 다우지수가 순간 200포인트 반납하는 등의 출렁임이 나왔죠. 자, 항상 FMC 점도표와 함께 공개되는 게 수정 경제 전망입니다. 올해, 내년, 내후년 전망이 어떤가인데 올해 보시면 2023년도 GDP 성장률은 상향 조정됐어요. 실업률은 하향됐고요. 경제 괜찮구나. PC 물가는 조금 낮춰졌는데 이 코어 PC가 잡히질 않나 봅니다. 예상 전망치가 더 올라갔죠. 이 근원 물가가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구나라는 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매파적 스탠스를 취한 건데요. 참 기존 흐름과는 반대되는 모양이 나왔어요. 기존에는 FMC 점도표나 이런 거 공개되고 별 반응 없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 따라서 출렁거렸는데 이번에는 점도표 쇼크 딱 받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뭐라고 했나 볼까요? 우리가 이미 빨리 많이 올렸다. 그래서 쉬어보는 타이밍이다. 천천히 올리면 경제 적응 가능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경제에 대한 탄탄함을 조금 시사했죠. 그리고 인상 속도와 금리 레벨은 다르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렇게 너무나 빨리 달렸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천천히 상황을 보는 시기인 거죠. 그리고 7월 금리 인상 여부 아직 실시간 지표 보면서 대응할게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서부터 시장은 희망 회로를 돌립니다. 25bp, 25bp 한 번씩 한 번씩 2번 더 올려야 하는데 7월 달에 대해서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대강 얘기하네? 아, 점도표대로 안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 심리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플레 작년 중반 이후 약간 완화되고 고용은 여전히 강해서 이게 인플레 부담이다. 주거 관련 물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안정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 예상은 FOMC 위원 없었다라고 금리 인하 기대는 조금 못 박아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장은 어땠을까요? FOMC 끝나고 나서 사람들의 해석을 보면 역대급으로 조금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FOMC 그리고 점도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런 것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낮아져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FOMC 회의가 이제 4번 남았습니다. 7월, 9월, 10월, 12월. 그런데 굳이 2번을 올려야 되는데 이번에 왜 동결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7월 인상에 대해서 왜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럼 결국 2번을 인상 정말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동결하는데 속도 조절하는 거야. 우리 멈추는 거 아니야. 시장 너네 너무 낙관하지 마. 라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가 점도표가 아니었냐. 시장은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해석 때문에 나름 낙폭을 줄이고 반등으로 돌린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탄탄한 경기를 확인했죠. 성장률 올리고 실업률 내리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시장은 지금 금리 인상 막판이다라는 것에 여전히 한 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금리 인상 막판에는 보통 방어주와 성장주가 통상적으로 잘 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가 초읽기 국면에 들어간다면 경기 민감주가 움직임을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은 약간 혼재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압도적으로 성장주가 더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최근이죠. 이런 내용을요, 인베스팅 플러스에서 오전 7시 10분에 딱 매일 아침 시황을 보내줍니다. 오늘도 FOMC 회의 내용이 담겨 있는 문자를 받았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뒤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둔화되고 경기는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됐다. 이렇게 요약된 내용이 딱 전달됩니다. 자, 인베스팅 플러스가 월 2만 원입니다. 월 2만 원. 한 끼 배달의 민족 배달 비용에도 못 미칩니다. 수많은 돈이 오고 가는 주식 투자 시장에서 이 정도 돈 투자 충분히 정말 아깝지 않고요. 일단 매수 매도 관망 신호 주잖아요. AI가 줍니다. 그러니까 좀 투명해요. 막 사람들 눈치 보면서 매도할 거 매도라고 말 못하고 이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AI는 마구 잔인하게 매도도 날리고 관망하자 혹은 보유하자, 매수하자 의견을 준다라는 거죠. 매일 오전 뉴욕 증시 마감 내용도 업데이트 되고요. 들어가면 기업의 스토리나 재무 상태, 수급 점수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인베스팅 플러스 한번 클릭해 보죠. 투자 노트로 가면요. 문자로도 당연히 오지만 이렇게 그날 아침에 증시 흐름에 대해서 복귀해주는 내용도 곧장 사실 아침에 문자로도 오지만 저는 사이트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그 내용을 본 다음에 곧장 오늘의 그럼 특징이 있었던 종목들에 대한 의견 변화가 있는지 체크를 하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1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죠. 테슬라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유 의견이구나. 그러면 갖고 있는 거 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한번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저는 꼭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인베스팅 플러스 꼭 한번 활용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매수 의견 나오고 나서 정말 계속 올라갔잖아요. 저라면 정말 인베스팅 플러스의 이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했다면 사실 요 정도쯤에서 아마도 이익 실현을 했을 겁니다. 한 7, 8거래 연속해서 올라갈 때쯤. 그런데 그 AI 신호를 조금 믿고 끌고 갔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을 달성할 수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팔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보유 신호입니다. 자, 시장은 이렇게 FOMC가 있건 말건 AI 파티가 벌어집니다. 이거는 6개월간의 상승률인데 역시 메타 138% 상승률, 엔비디아 145, 아마존, 구글 알파벳, 브로드컴, AMD도 벌써 80% 올랐네요. 테슬라 53%, 마이크로소프트 33%, 애플 27%. 6개월 동안 정말 빅테크가 선전했고, 올해 빅테크 상승의 이유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AI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챗 GPT, 오픈 AI와 손잡고 공개한 그것에서부터 시작된 AI 관심이 하나둘씩 퍼져나갔죠. 자, 챗 GPT 하려면 반도체 필요하대. 반도체 엔비디아가 잘 만들고 점유율 높대. 그런데 엔비디아만 하는 거 아니잖아. AMD도 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죠. 돈 버는 AI도 확인해 봐야지. 이 AI 기술이 적용됐을 때 의료 AI 돈 매출 내고 있고, 그 다음 결국 궁극적인 AI 적용처는 자율주행이야. 그러니까 테슬라도 AI 관련주 아니야? 라고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엔 AI 기술, 그러니까 오픈 AI 같은 업체들, 혹은 AI가 적용될 만한 기기들, MR 헤드셋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AI입니다. 돌아보면 결국 2023년은 AI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가고 엔비디아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눈에 띄는 소식이 들려왔죠.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라고 한국에서는 애칭을 두고 있는
캐시우드 운용 펀드에서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일부 매도하고 메타와 테라다인을 매수했다라는 기사가 6월 13일경에 나옵니다. 아크펀드에서 판매된 테슬라 주식은 1275억 원 상당에 달한다. 엔비디아 주식은 102억 원 상당이. 아크펀드는 작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 후에 테슬라 주가 하락하자 150달러에 거래되던 12월 중순에 테슬라 주식 보유를 늘렸다. 그리고 테슬라는 어느덧 이 이상의 가격까지 올라와 있죠. 시총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잘 팔았네요.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뜻이 있으니 어느 정도 팔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 선택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 이 메타와 테라다인이 더 갈 것인가? 이럴 때 우리는 인베스팅 플러스를 검색해 봅니다. 테라다인에 대해서 인베스팅 플러스는 관망이네요. 어허, 보시면 4월 5일에 7% 수익 내고 매도 신호 나오고 나서 관망입니다. 이 매도 신호 나오고 나서 이렇게 밀렸었구나. 아, 리스크 관리가 된다라는 걸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고 있지만 쉽게 매수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 점수가 짠 거죠. 밸류에이션 점수가 상당히 낮구나. 메타는 여기 있네요. 메타는 이미 인베스팅 플러스에서는 보유입니다. 누적 수익률. 인베스팅 플러스에서 주는 매매 신호를 잘 따라 했을 경우에 실제 수익률, 누적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신호는 1월 4일, 124달러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고 아직까지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73달러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았다. 메타가 요즘 들어서 긍정적인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보실까요? 모틀리플이라고 투자 전문지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 1조 달러 돌파했지 다음 돌파는 메타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한 날 주가 기준으로는 47%더 오를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이유는 메타가 갖고 있는 SNS 사용하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들이 AI가 적용된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SNS에 머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메타의 사업적인 이익을 끌어올릴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2만 명 직원 해고했고 인건비 감소하고 재정 건전성이 좋아졌다라는 점도 찍었고요. 울프 리서치의 가장 최근의 의견인데요. 메타가 AI 섹터에서 견고한 위치를 갖고 있다. 올해 많이 올랐으나 AI가 앞으로 재무제표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메타 생성형 AI가 추가되면 메타가 보유한 어플에 더 많은 시간 머물 것이다. 같은 내용이네요. 목표가를 330달러로 올렸고요. 파이퍼 샌들러도 목표가를 310달러로 올려 잡았습니다. 아하, 메타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이 나오고 있구나. 그런데 인베스팅 플러스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구나 라는 점을 기억해 보도록 하죠. 메타, 끌리는데?